저에게는 1969년 7월 20일이 정말 멋진 날이었어요. 그날 닐 암스트롱이 달에 내렸습니다. 저는 그날의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근데 부모님들은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 그때 6살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기억나니? 그때 우리 집에 텔레비전도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내 머릿속에 그렇게 강하게 박혀 있었을까요? 나중에 봤던 여러 가지 조각들이 하나에 만들어져서 조작된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달에 사람이 간 게 큰 충격이었겠죠. 전 1969년 7월 20일에 대한 어떤 집착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21일에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리호가 올라갔거든요. 한국형 발사체로 독자적인 기술로 700km까지 올라가서 안전하게 목적한 곳에 우리 위성을 놓았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2021년 10월 21일입니다. 그날 우리 누리호 발사 1호가 실패한 날입니다. 저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힘을 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리호가 실패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실패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과학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후진국이었죠. 얼른 선진국 걸 베껴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제일 앞에 서다 보니까 베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시도하는, 그래서 결국에 실패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실패가 치욕스러웠지만 이제는 실패가 자랑스러운 시대가 된 겁니다. 과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과학을 문화로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과학을 이해한다는 게 뭘까요? 과학을 지식으로 쫓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식으로 쫓아가지 못합니다. 과학을 제법 잘했던 분들, 학교 다닐 때 나 과학 좀 했어 하는 분들도 자기 애가 중학생만 돼도 학교 시험 준비를 봐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과학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꼬마들에게 물어봐요. 야, 너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그러면 쳐다봅니다. 관장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이런 거죠. DNA 이중 나선 구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그거요 1983년에 대학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과학을 지식으로 따지면 쫓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을, 교양과학을 한다는 것은, 과학을 문화로 즐긴다는 것은 과학자의 태도를 배우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어지는, 아주 첨단에서 이어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그 과학의 뉴스들을, 과학의 사건들을 내가 마치 문화 기사를 보듯이 아니면 경제 기사를 보듯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 이 사회가 조금 더 명랑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2023 미래과학 트렌드를 읽고 명랑 사회를 구현합시다. 세계에서 한 5번째로 가스터빈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요즘 핫한 메타버스라는 게 과거의 가상세계에 대해서 어느 부분부터 출발해서 현재까지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3편을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리호 같은 경우는 뭐 너무 한 번에 성공해버려서 되게 너무 이게 로켓 기술이라는 게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냈는지 그런 것들을 기술 이해와 함께 느껴보실 수 있게 그렇게 글을 썼고요. 가스터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까 세계 5번째라는 걸 제가 강조드린 이유는 실은 영국이나 미국, 일본과 같이 기술 선진국들이 거의 독자적으로 그 독점했던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추격했는지 그런 것들을 글을 읽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도요. 지금 예전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를 들키는 셈이 될 텐데, 어렸을 때 학교 앞 문방구에서 이렇게 오락실 뿅뿅 하던 그 시절부터 시작된 가상 세계가 이제는 현실과 가상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규모로 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뭐 기계공학자 입장에서 담백하게 글을 써봤습니다. 환경과 지구과학과 관련한 부분을 담당하고 저술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구과학과 관련해서는 지질학으로 본 다이아몬드의 가치라는 부분을 저술하였고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보석의 가치로만 여기지만 사실 다이아몬드 안에 섞여져 있는 불순물이 지질학적으로는 우리 지구의 과거와 지구 내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매년 국제협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은 26번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메테인 서약과 석탄 화력 발전 감축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벨상과 관련해서 2021년 노벨 물리학상을 기상학자들이 수상을 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연구들이 갖는 어떤 가치와 인류적으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2023 미래과학 트렌드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성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할지,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생각해 보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부분은 아프가니스탄의 과학자들에 대해서 썼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네이처가 발표한 10대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10대 뉴스 중에 1번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가 뭐였냐면 특이하게도 아프가니스탄의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 활동을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뭐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탈레반이 집권을 했잖아요. 탈레반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좀 이제 혼란에 빠졌다. 이런 것들은 뉴스로 알고 계실 텐데 이게 과연 과학기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을 겁니다. 탈레반은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 율법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국제협력 연구라든지 특히 여성의 교육 기회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페르미 같은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들도 독재 정권 밑에 있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거든요. 뭐 유명한 사실이니까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데 밑거름을 닦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전쟁을 겪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낙후된 상태였는데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어야 되니까 처음에 한국에서 키스트라고 처음에 발족을 하게 됩니다. 키스트를 발족을 해서 이제 자유로운 연구들을 하실 수 있게 기반을 구축했는데 연구자들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국에 계신 우리나라 과학자분들을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치과학자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결국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책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초신성이 폭발하게 되면 폭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폭발은 잘 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 폭발 장면을 보는 것은 거의 없었죠, 이전에는. 그래서 최근에 직접 폭발 장면을 관측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별이 폭발할 때 어떤 그런 특성을 보이는지 또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글을 좀 쓰게 됐고요. 최근에 연구됐던 결과들을 많이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뒤에 참고 문헌, 참고 목록도 있으니까 참조해서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천과학관이 올해도 그 쓰게 된 2023 미래과학 트렌드 여러분들 꼭 관심 가지고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망원경으로 본 빛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고요.
이 글은 빛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빛으로 망원경으로 이제 관측하는 이야기를 저 써봤어요. 빛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상에서 관측되지 않는 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주로 나가서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우주에 어떤 망원경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망원경들로 어떤 관측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았고요. 앞으로 미래에 다양한 우주 망원경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 망원경들로 어떤 관측이 이루어질지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과학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강의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관에서 유일하게 식품 분야를 전공해서 이번에 그 생명과학 파트에서 대체육의 과학 부분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내용 안에는요, 대체육이 뭔지, 그리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만드는 과정 중에 어떤 과학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체육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발달을 했어요, 옛날보다. 그래가지고 읽으시는 분들이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만한 소재를 좀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뭐 식물성이지만 피 흘리는 대체육 패티라던가 아니면 그 곰팡이로 만든 패티, 크림치즈, 그리고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만들어지는 배양육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게 되었고요. 각자의 가치관이라던가 기호에 맞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데서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연말 연초에 조금 편한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매스컴이나 이런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딥페이크는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잘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포커스였었거든요. 부정적인 이미지였죠. 그런데 저는 좀 시각을 다르게 그런 거는 어떤 기술이든 발전하면서 그림자나 부작용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각하지 말고 기술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봤으면 이런 생각으로 쓰게 됐고요. 겐이라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분류라던가 인식에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성해내는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각광이 되고 있거든요. 오픈 API에서 그러니까 문장을 써주면 그림을 그린다든가 또는 어떤 주제를 줬을 때 장문을 한다든가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음성으로 말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줄거리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까지 관심을 좀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술에 좀 집중해보자. 딥페이크가 너무 위험해. 이런 거는 이제 그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의 소중함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태양은 지금도 1초에 7억 톤가량의 수소를 태워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의 원천인 핵융합을 이용해서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융합의 원리와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한 최신 과학기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핵융합로인 K스타의 최신 소식을 2023 미래과학 트렌드에서 찾아보시죠. 19세기에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일형 원구에 대한 내용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이 일형 원구 자체가 항해용 어떤 해시계로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그 핫하게 공지되고 사람들이 알려졌던 것들이라서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제가 아는 한 풀어가지고 내용을 썼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양한 로봇을 들 수 있는데 로봇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조 산업 현장에 쓰는 산업용 로봇이 있고요. 또 그 외의 로봇을 서비스 로봇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로봇에 대한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메타와 애플, 이런 구글 같은 회사의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 기업들을 많이 인수를 해서 서비스 로봇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로봇이 점점점 더 우리 일상에서 더 많이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2023 미래과학 트렌드에서는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학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바로 시민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과학자만이 하는 과학을 상상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 과학 분야에 도전하는 새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2023 미래과학 트렌드도 많이 찾아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 미래과학 트렌드에서 첫 번째 이야기로 조혈모 세포, 즉 혈액을 만들어내는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액, 난치성 혈액 질환으로 백혈병이라던가 혈액암 같은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골수 이식, 채취, 생각만 해도 두렵고 무서워서 골수 이식을 많이들 꺼려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이제는 편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됐고 말초혈 조혈모 세포를 통해서 헌혈하듯 생명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과 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이제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늦추기 위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작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감각의 비밀, 온도와 촉각, 수용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감각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각하지 못한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안전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여러 센서들에 의해서 전자장치들이 작동하듯 우리 인간의 몸에도 그런 센서들이 있고 온도와 촉각, 센서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기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쌓이는 지식만큼이나 더 많은 궁금증들이 확장될 것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미 트랜스 리더가 될 것입니다. 주 4일 근무제와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주 5일 근무제는 대략 100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 5일 근무제가 형성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과학적 관리법이 어떻게 주 5일 근무제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학적 관리법의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현재 주 4일 근무제가 되려면 어떤 것이 고민돼야 될지 같이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2023 미래과학 트렌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과천과학관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천문학 분야 그리고 우주 탐사 분야에서 많은 도약이 있었던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다누리호 발사와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을 했었고요. 또 아르테미스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달 탐사 그리고 심우주 탐사까지 많은 길이 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3 미래과학 트렌드는 2022년도에 주요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학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될 여러 가지 트렌드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요. 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50년 만에 인류가 다시 한번 달에 가고자 하는 도전을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다가올 2023년도에도 천문학과 우주 탐사 분야에서 또 많은 이슈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루어질 많은 내용들도 2023 미래과학 트렌드에서 주요 주제들로 또 많은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2023 미래과학 트렌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